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용산 투자 완벽 분석이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군 기지가 지금 민족공원이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철도 정비창이 개발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호재잖아요. 용산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용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역의 단계는 지금 사업에 대한 단계는 얼마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또 그 구역에 맞게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장까지 나가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노후도라든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찍는 사진까지 연결해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용산 투자 지도로 먼저 구역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역별로 큼직큼직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한남 뉴타운. 뭐 굉장히 요즘에 수주전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고급 주택지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택, 삼성 신세계 회장님이 살고 계시는, 이명희 회장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데, 그 주택도 여기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죠. 그리고 녹지축 개발은 무산이 됐어요. 이제 이 남산과 이 민족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그러니까 남산에 있는 그 동물들이 이 용산공원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 개발 사업이 해방촌 녹지축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건 일단 무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호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숙대 입구역에서 힐튼 호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을 동후암동이라 그러고 왼쪽을 서후암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동후암동 자체는 개발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동후암동의 아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 보시면은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20m. 왜냐면 남산을 가리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20m가 있어요. 20m가 있으면 한 6층, 7층 정도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개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후암동은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돼 있어요. 동후암동에는 높이 제한이 20m가 있지만 서후암동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영동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뭐 혜태제가 본사도 있고 한데, 남영동 상가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개발이 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배동, 신계동 주상복합들, 이제 문배, 신계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용산에 있어서는 더블 역세권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 중에 이 삼각지역이 더블 역세권인데, 이 삼각지역에 지금 그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용산역 북측 지구라고 해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쪽은 뭐 자체 개발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워낙 옛날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으로 워낙 많이 지어놔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은 뭐냐면은 이게 빌딩이 지어져서 사무실이 한 칸 한 칸 있는데, 그 한 칸 한 칸의 소유자가 다 달라요. 근데 한 칸 한 칸을 구분하려면은 주택 같은 경우보다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에 대해서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여러 소유자로 나눌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자로 나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용산 민족공원에 딱 붙어서 위치는 가장 좋아 보이지만은, 반면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생을 부셔서 아파트는 못 지어요. 왜냐면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못 받아요. 아파트를 짓는 소유자들 개수보다 소유자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이고요. 윤상역 전면지구에서 이쪽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이쪽은 개발이 잘 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 철호 아파트 재건축 뭐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번지 일대의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국제업무도시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접근하기는 힘든 곳이죠. 그리고 서부 이천동 별도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아파트 쪽은 빼고 나머지 일부 노후주택 구역들이
별도로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중산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2009년도에 4차 뉴타운으로 지정되려고 하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그때 뉴타운에 대해서 너무 남발을 많이 이제 국회의원 뭐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남발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뉴타운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나머지 용산의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가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이제 동호암동과 해방촌이 좀 힘들어 보이고, 나머지 이제 이쪽들은 그래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들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런 구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단계는 한남 3구역 기준으로 사업 단계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관리처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관리처분까지. 그러니까는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한남 3구역 기준으로는 한 2년 정도 된다라고 봐요. 한남 3구역 기준으로. 나머지 구역들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호암동 뭐 이쪽은 이제 사업 단계가 사업 진행 불가예요. 그냥 남산 경관지구라고 해가지고 동호암동은 20m고 이 용산동 3가 같은 경우는 아예 10m밖에 못 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우암동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되면은 10년 걸려요. 10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념관 같은 경우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인가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이 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로 1, 2가도 사업 진행 불가 단계니까 관리 처분을 논하기는 힘들고요. 신용산역 북측지구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소유자들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좀 빨라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면 관리 처분, 철거까지 한 7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비창 전면구역인데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설계안도 다 나와 있어요. 설계안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은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설계 사무실까지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사업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이지만은 관리 처분 한 10년 안에는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관리 처분이 10년이라고 했지만은 이 정비창 전면지구보다는 좀 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 4차원 뉴타운 검토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 처분까지는 10년을 논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봅시다. 그냥 20년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한남 구역 같은 경우도 이게 2000년도 초반, 2000년도인지 2002년도인가 아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관리 처분이 앞으로 2년 남았다면 이것도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 20년은 봐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용산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시너지 효과는 서로들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번 볼게요. 금액적으로 한번 보면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오늘 확인한 걸로는 사실 제일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 11억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 투자 금액 10억 이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사실 제가 좀 안 좋게는 보지만 유튜버들마다 좀 달라요. 사실 다르고 뭐 유망하지만 뭐라 그러더라? 나머지는 유명하고 여기는 유망하다 그러나, 하여튼 약간 망과 명, 하여튼 이거를 뭐 바꾸어서 좀 뭐 이상하게 설명들 하시는데, 뭐 여기는 유망하답니다. 다른 데는 유명하고. 그래서 유망한 곳으로 가라, 뭐 약간 설명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 안 드리고 저는 추천 안 해드려요, 일단. 그리고 서우암동 같은 경우는 좀 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4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 기념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상가들로 많이 위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가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쪽은 뭐 알아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상역 북측지구 같은 경우도 아주 조그만 무허가 건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이 좀 근린 상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정비창 전면 구역까지도 이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이촌동 같은 경우가 좀 이 빌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이상이면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4차원 뉴타운 예정 지역들이 아직도 신축이 가능해요. 물론 땅들은 많이 소진되고 다가구 주택들이 단독 다가구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신축업자들이 지금은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신축 빌라 위주로 한 2억 이상 투자가 돼요. 그래서 용산에 전반적으로 한 보면은 투자 금액이 뭐 그냥 다 10억입니다. 그냥 10억이고 일부가 조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런 곳들은 10억 이런 것들은 사실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실 분들은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더라도 자, 임장 활동 이런 데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한번 가보고요. 한남 뉴타운의 노후도가 이 정도 되면은 재개발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들은 막 10억씩, 오늘도 제가 금호동 갔다 왔는데 막 최하 투자 금액이 막 7억이래요. 그래서 재개발되는 곳들이 어떤 데들이 재개발될 수 있을지 감을 잡고 미리 선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10억 투자, 내 물건이 10억이 투자될 수 있는 물건으로 내가 팔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매도자로 바뀔 수 있게, 매수자가 아니라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내 물건을 10억 이상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매도자의 물건으로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재개발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어떤지, 어디가 재개발될 건지 여러분들이랑 현장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들려볼 거고요. 후암동 한번 들려볼 거고, 그리고 정비창을 지나서 서계동부터 이 원효로 일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전체를 바이크를 타고 한 바퀴 돌려고 해요. 신사역에서 한담대교를 지금 건너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정면에 남산이 보이죠?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는 곳, 저기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오른쪽에 빌라 단지들이 많이 보이는 곳들, 네, 저쪽이 UM빌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UM빌리지. 오늘은 한남동을 들려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느낌들, 한남동은 지금 구역 지정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개발 행위를 못했던 곳이죠. 정말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죠. 그쵸? 노후도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자, 바이크의 장점, 차 맨 앞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장을 빠르게 보여드릴 수가 있죠. 한남 뉴타운의 노후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후암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후암동에 개발이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발이 안 되는 쪽에 어떤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한번 보러 갈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남동의 한남 3구역의 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남단. 이쪽에 지금 하이페리온 아파트 이런 것들은 구역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요. 힐스테이트, 자, 이것도 개발에 대해서 포함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길이 한남 3구역을 가로지르는 길 중에 가장 큰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길만 차가 다닐 수 있지 나머지는 장난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게 재개발 구역에 대한 노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 뒤에 자,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빠른 길을, 가장 넓은 길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야, 장난 아닙니다. 역시 그럴만 하네요. 여기는 세입자들이 집을 얻을 때 안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대요. 잠깐 서서 한번 볼까요? 야, 다 계단이죠. 자, 차는 뭐 생각도 못하는 거고, 일단 만들어지면 전망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제가 헬멧을 쓴 상태로 그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다리가 제가 건너온 그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이고,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서초구 이제 잠원동 쪽이죠. 그쵸? 그리고 저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왼쪽 편이 이제 강남구예요. 강남구. 강 사이로 여러분들 지금 다리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서초구이고 왼쪽으로는 강남구입니다. 자, 집들 보십시오. 야, 이게 재개발의 현황입니다. 지금 제가 오토바이로 가고 있는 길이 재개발 지역 내에서 가장 깨끗한 길이에요. 가장 깨끗한 건물이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건물들이 평가들도 많이 받겠죠. 뭐 보십시오. 예, 끝내줍니다. 예. 이게 가장 큰 길인데 이게 한남 3구역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길이에요. 어휴, 시장처럼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오늘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헬멧을 쓰고 말을 하니까는 좀 위험하더라 그랬더니 그걸 듣던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오토바이가 위험한 거 아니야? 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한남 뉴타운에서 굉장히 또 지분이 넓었던 우진주택인데요. 영광에서 손님이 찾아와서 저희랑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정 전에 계약을 하셨는데 구정 전에 이제 잔금을 하셨죠. 그러니까 한 구정 전 한 2달 전에 계약을 하셨는데 영광에서 올라오셔갖고 자, 지리를 아무것도 모르세요. 서울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잠실주공 5단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만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사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여쭤보러 오신 거죠. 그래갖고 제가 저 믿고 그냥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믿고 해주셨어요. 잠실주공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이 우진주택인데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 정도 돼요. 이거를 17억 5천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뉴타운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남뉴타운에 한번 꼭대기에서 한남뉴타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계단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장난 아니죠, 그쵸? 자, 아주 노후도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왜 수주전이 치열하냐면은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분양이 아니에요. 미분양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이미 다 가져간 거니까 건설회사들은 이런 시공비를 받는 입장에서 분양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죠. 그래서 공사비에 있어서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곳에서 수주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도심이나 서울같이 복잡한 재개발은 더 수주전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조합원 분양분에 없는 곳이 오히려 수주전이 더 치열해요. 한남 3구역과 4구역의 경계로 보강동 길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영광에서 굴비 손질해가지고 참 돈 벌으셔갖고 애들 주겠다고 지금 그 한남 뉴타운 사신 거거든요. 이제 직업에 귀천도 없고 서울에서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돈은 지방에서도 잘 벌 수 있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서울에 제일 좋은 재개발 구역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태원역에서 쭉 지금 보강동 길로 내려가는 길이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거예요. 가다 보면은 이 길을 중심으로 한남동 3구역과 4구역이 나눠질 겁니다. 자, 여기만 하더라도 방금 굉장히 번화한 데를 지나왔죠. 자, 이 오른쪽 편은 뭐 해제된 지역들도 있어요. 한남 1구역은 해제가 됐고, 자, 요 부분이 이제 한남 3구역이 이제 좌측 부분이고, 이제 한남 4구역이 우측 부분인데 이제 경계 쪽을 좀 더 내려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길만 다니면은 사실 뭐 재개발이 될까? 여기가 지금 20년 동안 건축을 못하게 한 동네인데, 자, 여기만 보시면 막 되게 번듯해 보이죠. 저 재개발은 구석구석 좀 다녀보셔야 돼요. 노후도 60%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후도 60%라는 말을 그거 이론으로 알면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노후도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부동산은 그러니까 임장활동도 많이 하면서 감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해요. 나 오토바이 타면서 맨 뒤에 있지? 잠깐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슉. 한남 3구역과 4구역을 가로질러서 이제 후암동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한남 3구역, 자, 우측은 한남 4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남 3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이쪽이 메인 상권으로 형성될 곳입니다. 지금도 이제 아까 왔던 길에 비하면 천지 차이로 길도 넓고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건물주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처럼 무슨 뭐 매도 청구권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수용 권한을 줘요. 수용 권한.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수용 권한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물이 건물이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이라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같이 포함되는 거죠. 저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 있죠? 신동아 파밀리에. 저거는 한남 4구역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남 4구역 쪽이고 그 위쪽은 이제 또 한남 3구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각 지역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남영동이 나오고 거기가 숙대 입구역이에요. 자, 숙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동우암동과 서우암동 힐튼 호텔 올라가는 길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자, 여기가 숙대 입구역이고 여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제가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힐튼 호텔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동우암동, 서우암동으로 거기서 나눠져요. 그 길을 중심으로. 지금 이 왼쪽 편, 이 왼쪽 편도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에요. 개발될 곳이죠, 결론은. 참 이 억울한 건물들 많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미군기지니까는 민족공원이 될 곳이에요. 이게 이제 힐튼 호텔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이제 남산을 가리게 돼 있어요. 남산에 붙어 있는 쪽이고 왼쪽을 중심으로 높이 제한이 풀려 있어요. 오른쪽은 20m 밖에 못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쪽이 타운하우스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타운하우스로 개발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 세대수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일부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되면은 동의율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만약에 동의율이 나오게 하려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겠죠. 못 받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또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오른쪽은 개발 안 됩니다. 이쪽이 동우암동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동우암동 꼭대기. 자, 개발되면 남산 다 가리겠죠. 물론 꼭대기다 보니까는 전망이 좋을 수는 있어요. 이쪽은 경관지구, 남산 경관지구예요. 남산 경관지구여가지고 좀 개발이 안 돼요. 여기도 노후도가 좀 있긴 있는 편인데 일단 뭐 법에서 높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정면에 보이는 곳이 다시 한번 서우암동의 끝자락이에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민족공원과 저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우암동이 개발이 되면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아까 제가 올라갔던 동우암동과 아까 동우암동과 서우암동을 나누는 길이고 다시 정면을 보면은 여기가 요 길이 서우암동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재개발 예정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예정구역인데 지금 건축 행위는 못해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지? 잘 몰라요. 겉에서만 보면. 여러분들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니시고 부동산도 이렇게 대로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동산들 돌아다녀 보시고 이러면은 잘 몰라요. 이 안에를 한번 바이크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겉에는 이렇게 멀쩡한 건물들이 많죠. 이거 들어가자마자부터 계단이 나오네요. 저 뭐 통합 개발해야지 어떡해요. 그쵸?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골목이 좁아지면서 지은 집도 있고 이거는 대로변에서 가까운 블럭이에요. 자, 접도율은 굉장히 안 좋네요. 접도율,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거 쭉 보시면은, 자, 이게 서우암동의 내부입니다. 서우암동의 내부. 멀쩡한 집들도 보이지만 더 한번 골목으로 가볼까요? 이거. 자, 뭐 장난 아니죠. 그쵸? 물론 새 집도 있고 이런 것들도 새로 지어진 것들이고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혼재돼 있죠. 굉장히 좁네요. 차가 막으니까 가지도 못하네. 그래도 한번 절로 가볼까요?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계단이 있던 그곳 같습니다. 저 위에 집들 보십시오. 자,
자, 아까 그곳이죠.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 정도 되면 재개발 되는 거예요. 이게 대로변에서 되게 가깝죠. 보시죠. 대로변이 바로 저기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대로변 안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갈 수밖에 없네. 한 바퀴 조그만 블록을 걸었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셔야 재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면 되는구나. 우리가 노후도 60%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 다 떼가지고 연도를 체크할 거예요. 이게 메인길이에요. 이제 메인길이다 보니까는 메인길에는 이렇게 지금 다 멀쩡한 집들이 있어요. 근데 노후도가 60%가 되면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재개발이 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골목골목을 들어 다녀봐야 돼요. 골목골목을. 자, 골목을 한번 쳐다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장난 아니겠죠. 자, 멀쩡한 집들도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또 요게 이제 가장 메인 길이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도 나왔으니까. 오우, 뭐야 이게. 일단은요,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자, 소방차가. 자, 보세요. 이야, 저도 바이크만 타고 오다 보니까 좀 심각한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장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집들 저런 판때기 파나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 집들도 있고, 저 계단 앞에 이런 노후된 집들도 있고. 제가 아무리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녀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을 익혀야 돼요. 이 정도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구나. 이제 서부역이라는 곳이에요. 서부역. 자, 오른쪽에 노후단지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쪽이 이제 서계동이라는 곳이에요. 서계동. 옛날에 한때 이쪽이 4차 뉴타운 예정지였죠. 근데 국제업무지구도 무산되고 하면서 뉴타운이란 자체가 거의 없어졌죠. 그러면서 나중에 향후에 개발돼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많이 하죠. 아까 봤던 곳들은, 지금까지 본 것들은 구역 지정 또는 사업 시행인가,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데들은 이제 개발이 확정된 곳이고요. 이쪽은 아직도 개발이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축 허가는 나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도로변에 오다 보니까는 지금 꽤 공사 현장이 많네요. 근데 이런 쪽들, 대로변 쪽은 재개발은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저런 게 재개발 되겠습니까? 자, 저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재개발이 안쪽에 가면 노후도에 따라 이제 재개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액으로 이쪽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산에 정말로 저만 하나도 찍고 싶다면 철저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왼쪽은 문배지구라는 곳인데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시행사들이 오피스텔을 짓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합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축법으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시행사들이 오피스텔을 지어요. 저기 큰 땅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문배동 특별계획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로변에 이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 대로변은 이제 노선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신계 대림 이편한 세상. 용산에 있어서 이제 동부이천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 재개발된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비싸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효창 푸르지오가 나타나고요. 이제 요번에 이제 재개발이 다 완료된 이 효창동 일대예요. 이게 이제 롯데에서 지은 거죠, 그렇죠? 효창 3구역, 4구역인가요? 좀 더 가면은 쌍용에서 짓다가 건설회사가 어디였죠? 저기가 효창 푸르지오, 그리고 쌍용 스위첸, 쌍용에서 지은 것 같아요. 쌍용 스위첸 맞네요. 스위첸이 쌍용이죠. 그리고 여기는 롯데가 지었고요. 효창동도 재개발이 좀 핫한 곳 중에 하나이긴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효창공원역 일대 지금 이쪽은 공원화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레미안 아파트, 병풍처럼 있는 아파트가 도원 삼성 레미안이에요. 도원 삼성 레미안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왼쪽이 지금 효창공원역 이제 역세권 개발한다고 했는데 한번 무산됐어요. 무산됐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들은 굉장히 높게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근데 금액들이 많이 올라서 여기가 효창공원역이고, 효창공원으로 올라가서 숙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한번 또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청파동 3가에 와봤는데요. 확실히 노후도는 우리가 아까 봤던 재개발 예정 지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도 재개발되는 데보단 좀 넓죠. 이제 메인 도로들이 좀 넓고, 한번 구석구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땅 모양들은 못생긴 건 맞아요. 그래서 이쪽은 장기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청파동 쪽 한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 자, 이런 데들 보시면 여기 한번 비춰보면 빨간 벽돌, 보통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다 20년 넘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효창공원역으로 올라왔는데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전기줄 뒤로 보이는데 저 전광판 뭐라 그러죠? 저 라이트 있는데 저기가 효창공원이에요. 쪽에 청파동 쪽에 지금 투자 금액들이 대부분 2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번 1억대 초반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도 와보면,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아유, 이런 집들 보이죠? 이런 데들이랑 같이 있는 블럭이에요. 이 집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가 지금 건축 허가 제한은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집들은 건축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토지 형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집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데들이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요런 집들과 혼재되어 있는 신축 빌라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는 확정이 청파동에서 원효로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 아까 봤던 데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조금 더 신축 빌라들도 이 도로변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럼 여기도 장기적으로 자, 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예. 이 도로변은 뭐 어디 재개발 구역을 가던 간에 이제 다 이렇게 새 거예요. 자, 이쪽들도 보시면은 뭐 저기도 계단이 있네요. 그렇죠? 계단 보이십니까? 오토바이가 더 못 내려가요. 뭐 이제 구석구석은 조금은 노후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일로 들어가 보면은 집들이 이렇게 오래된 집들도 보이고 새 빌라들도 꽤 보여요. 도로변 쪽 가까운 데들은 신축 빌라들이 좀 있고, 자, 노후도 아직 재개발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쪽은 좀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원효로 쪽으로 왔고 청파동 원효로 쪽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물론 동네가 노후가 되긴 됐어요. 자, 이런 길들, 이런 집들, 네, 오래된 집들도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차들이 있는 도로는 괜찮은데 이제 보면은 이 뒤편 쪽 골목골목을 들어가 봐야지 아는데, 쭉 이렇게 보면 예, 저쪽 보면은 노후된 주택들이 다 몰려 있고, 또 한번 여기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가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오래된 집들과 새 주택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노후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한 40%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효창동에 아까 롯데 아파트, 롯데캐슬, 효창 롯데캐슬 센터포레라는 곳입니다. 그 뒤편에 이제 원효동, 원효로라고, 원효동 1가, 원효로 1가죠. 원효동이 아니라 원효로 1가. 차가 갈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좀 도로가 넓은 곳들은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한번 쭉 둘러보는데 뭐
노후도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축 1억 미만으로는 힘든 것 같고 1억 초반으로 할 수 있는 물건 앞에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용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한남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가 되도록 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이 답이다 용산 편이었고요.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